안녕하십니까, 박재입니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 다른 농업 문명 국가가 모두 그랬듯이 중국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이 농업 중심 사회에서 물이 넘치면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빠져 죽었고, 또 물이 모자라서 가뭄이 들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 농업사회에서는 국가의 전망과 민심의 향방이 바로 이 물을 다스리는 치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를 세운 우나라 우임금도 8년 동안 치수의 공을 인정받아서 천자로 올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동양의 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비유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물에게서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비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천하를 돌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그 지위를 줄 제후를 찾아다니다가 실패한 공자, 흐르는 황하의 물가에 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서자여사부인저, 흘러가는 물이 이토록 도도히 흘러가는구나. 불사주야로다.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르는 저 물을 보라. 공자는 자신이 못 이룬 정치적 이상이 지금 내가 못 이뤘지만 다음에 다가오는 후학들에 의해서 계승될 것임을 이 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노자 도덕경에 보면 이 물을 통해서 겸손과 무위의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물보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센 것을 뚫는 데 있어서 물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천하 막 유여거 수나 이 공견강자는 막지능승이라. 물이 가장 부드러운 것 같지만 돌을 자르고 쇠를 자르는 건 결국 물이라는 겁니다. 노자는 물에게서 겸손함을 보았습니다. 성공하고 이룬 자들은 노자의 물 철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드럽고 남들이 볼 땐 유약하고 겸손하지만 그러나 진정 그 물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이롭게 적셔주고 키워주면서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샘이 깊은 물에 대해서 세 가지 철학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첫째, 물을 보면 지속성이다. 샘이 깊은 물은 밤낮을 쉬지 않고 흐른다. 불사주야라. 맹자에게 있어서 위대한 것은 천재성이 아니라 지속성이었습니다. 군자는 쉬지 않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강불식.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만들기에 일일신,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또 맹자는 물에게서 진정성을 배웠습니다. 물은 흐르다가 웅덩이에 갇히면 그 웅덩이를 채우고 다시 흐른다. 그 유명한 사자성어 영과 후진의 그 어원입니다. 즉 샘이 깊은 물이기에 언젠가는 그 물이 웅덩이에 가득 찰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인생도 살다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너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어려운 위기를 다 넘고 난 다음에 천천히 그 다음 인생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뚝심과 근원만 있다면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기회는 온다는 것이죠. 물이 웅덩이를 비워놓고 흐르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쉼표를 찍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때로는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잠시 쉼표를 찍고 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세 번째, 맹자는 물에게서 영원선을 보았습니다. 물은, 샘이 깊은 물은 흘러서 사해바다로 흘러간다. 방호사해라. 시간이 문제지 기초와 근원만 튼튼하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급해할 일도 없고 재촉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근원만 깊다면 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다. 5, 6월에 내리는 장맛비는 잠깐 내려도 길을 삼키고 계곡을 넘친다. 그러나 해가 나면 결국 그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왜? 근원이 없기 때문에. 잠깐 반짝이며 사라지는 장맛비가 아니라 사해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샘이 깊은 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천혼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샘이 깊은 물이 끊임없이 용솟음 친다는 이야기죠. 샘이 깊어야 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웅덩이를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결국 저 먼 바다로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물에 대한 비유지만 인생의 철학이며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물,
그냥 물로 볼 일은 아닌 듯합니다. 박재희였습니다.